베이주 확률은 신경과학 책들을 보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확률입니다. 투자 분야나 보험사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알아두면은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 확률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봤다고 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볼 때마다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확실한 사례를 가지고선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The Book of Why의 3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베이즈 확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페의 주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게에 온 손님 중에 3분의 2가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님들 중에 2분의 1이 스콘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손님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와 스콘 둘 다를 주문했을까요?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를 마신 손님은 1, 5, 6, 7, 8, 9, 10, 12가 되겠고요. 차를 마신 사람 중에 스콘을 먹은 사람은 1, 5, 8, 12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12명 중에서 8명이 차를 주문했고 그 8명 중에 4명이 스콘을 주문했으므로 즉 2분의 1이 스콘을 주문했으므로 차와 스콘을 모두 주문한 경우는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즈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 중에 5명의 고객이 스콘을 주문을 했습니다. 1, 2, 5, 8, 12입니다. 그 다음에 그 5명 중에 4명의 고객이 차를 주문하였습니다. 즉 5분의 4가 차를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차와 스콘을 모두 주문한 확률은 5분의 4 곱하기 12분의 5 해서 3분의 1로 아까와 결과가 같게 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를 마신 사람의 확률을 구하고 다시 차를 마신 사람 중에 스콘을 주문한 사람의 확률을 곱하고요. 그것의 결과값은 결국에 다시 우변에 스콘을 주문한 사람의 확률, 그 다음에 스콘을 주문한 사람 중에 차를 주문한 사람의 확률을 곱한 것의 결과값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 사례와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의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즈 확률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사례인데요. 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병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T는 여기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을 의미하고요. D는 질병에 걸렸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병에 걸렸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D의 확률은 사전 확률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4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0분의 1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여기서는 유방조영술의 민감도를 의미합니다. 즉 암이 있을 경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확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질병이 있었을 확률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유방조영술의 민감도는 미국의 암학회에 따르면 73%입니다. 이 T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이 양성 T는 질병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에서 모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확률은 질병이 있는 환자 중에 양성 환자의 비율, 그 다음에 질병이 없는 환자 중에서 양성 검사가 나올 확률의 가중평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의 질병이 없는 환자 중에 양성의 결과가 나올 확률은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12%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성 T의 확률은 질병이 있는 환자 700분의 1에 질병이 있는 환자 중 양성 환자의 비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없는 환자, 즉 700분의 699 곱하기 12%의 확률을 곱해준 것, 이것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T의 확률은 12.1%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구한 값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병에 걸렸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녀가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사전 확률을 더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베이즈 추론은 맥락 의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우도비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파란 박스가 likelihood ratio, 즉 우도비입니다. 이렇게 전환해서 볼 수가 있겠죠. 하여간 갑자기 우도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에 베이즈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주데아 펄이 The Book of Why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런은 앞
앞뒤, 위아래, 아래위, 옆옆으로 정보를 통과시키는 병렬 시스템이다. 인간 뉴런의 정보 처리 방식처럼 AI도 유사하게 메시지를 통과시키는 아키텍처를 가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는 무엇인가? 몇 달 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 갑자기 이것을 깨달았다. 한 방향에서는 조건부 확률, 반대 방향에서는 우도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각 노드는 추적한 변수에 대한 현재 신뢰 정도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이웃에게 보낸다. 이 문자가 R이라고 3분의 2 확신한다와 같이 말이죠. 메시지가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전달된 경우 카페의 예에서처럼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믿음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메시지가 자식 노드에서 부모 노드로 전달될 경우에는 부모는 진단 사례의 예에서처럼 우도비로 곱해서 믿음을 업데이트한다. 두 규칙을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신뢰 전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달리해서 아닐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설명보다 조금 더 간략화해서 보겠습니다. 골목에서 고릴라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고릴라일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릴라가 보였을 때 그것이 고릴라일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고릴라일 사전 확률 요거 자체가 굉장히 낮겠죠. 내 눈에 고릴라가 보이더라도 실제 고릴라라고 내가 추정할 확률은 굉장히 낮게 되겠습니다. 잔디가 젖어 있습니다. 간밤에 스프링클러를 켜두었을 확률과 간밤에 비가 왔을 확률을 베이지 확률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잔디가 젖은 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확률입니다. 일단 각각의 경우를 베이지 확률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잔디가 젖어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 스프링클러가 켜져 있었을 확률, 그 다음에 잔디가 젖어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 비가 와서 젖어 있을 확률, 이거를 각각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능도 혹은 우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프링클러를 뿌렸을 때 잔디가 젖을 확률과 비가 와서 잔디가 젖을 확률, 요거는 이제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클러를 뿌리면 잔디는 거의 100% 이제 젖겠죠.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잔디도 역시 100% 젖는다. 그래서 이 가능도, 우도를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경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라스베가스라면 비에 대한 사전 확률, 비가 왔을 확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 스프링클러가 원인일 확률을 좀 더 높게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옆집의 잔디가 똑같이 젖어 있는 광경을 봤다면 이 가능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프링클러로 양쪽 집을 다 적실 가능성과 비가 와서 양쪽 집을 적실 가능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후 확률이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비가 왔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뇌가 된다는 건 5장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베이지 확률과 뇌과학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름홀츠는 지각이 본질적으로 통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헬름홀츠의 주장에 따르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보고 있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 뇌는 영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망막에 닿는 광자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이 뇌의 인식 과정이다. 2000년대 초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베이지의 정리 방식으로 인식을 구성한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인지에 대한 확률론적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로 증거는 계속 쌓여갔고 베이지안 뇌라는 개념이 뇌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 되었다. 이 베이지 추론은 사실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할 때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